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이번 회차는 유로파리그와 컨퍼런스리그 16강 2차전입니다. 1차전 결과는 약간 무난하게 나왔던 그런 결과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8강 진출을 향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될 2차전 경기가 되겠죠.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바젤과 마르세유 경기인데요. 그 바젤 스위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바젤은 주말 리그 경기에서 이 서베트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는데, 이게 경기 초반 상대 퇴장으로 이 수적 우위 속에서 좀 쉬운 경기를 했습니다. 마르세유는 주말 그 브레스트와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죠. 최근 리그에서 좀 부진했는데 이 하위권 팀을 상대로 화력을 뽐냈습니다. 두 팀은 1차전에서 이 전력 차이를 드러내면서 마르세유의 거의 일방적인 우세로 진행이 됐어요. 바젤이 수비적으로 내려선 것도 있고 마르세유가 초반부터 많이 몰아쳤죠. 겐두지, 제슨 이런 중앙 미드필더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했죠. 이 선에선 그 파옓도 날카로움을 많이 보여줬었죠.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파울로 페널티킥 얻어내며 마르세유가 손쉽게 앞서갔고, 이 밀리기 리바운드 슈팅으로 추가골까지 성공을 했죠. 이 포백 뒷공간으로 떨어지는 로빙 패스로 이 바젤이 한 골 만회하긴 했지만 이 결과를 뒤집기에는 전력 차이가 좀 컸습니다. 마르세유의 전력이 확실히 좀 앞서 있죠. 1차전도 거의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고 골대 불운이 없었다면 아마 대량 득점으로 이겼을 경기예요. 마르세유의 파이엔, 겐두지 이런 2선 미드필더들의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 이 밀리기 제공권도 좋지만 이 수비 사이 공간으로의 움직임도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제공권이 약한 바젤 수비 라인이 막아내기엔 좀 벅찬 경기가 되겠죠. 바젤의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타드렌과 레스터의 경기인데요. 스타드렌은 주말 리옹과의 리그 경기에서 4대2 대승을 거뒀죠. 이 상대의 수비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그 움직임으로 공격력을 뽐냈습니다. 레스터는 주말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했죠. 올 시즌 코너킥 수비 불안이 지속되더니 결국 아스날에게도 코너킥 실점으로 무너졌죠. 두 팀이 1차전에서는 서로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레스터의 골 운이 따르면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죠. 렌이 공격적으로 올리며 나섰지만 레스터가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잘 버텨냈습니다. 레스터가 수비적으로 내려서자 렌이 좌우 풀백들까지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했지만 이 마무리 슈팅이 좀 부정확했죠. 레스터는 역습 찬스에서 반스의 크로스가 뒤로 흐른 걸 이 올브라이턴이 멋진 중거리골로 선제골을 기록을 했죠. 렌이 공세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레스터의 역습에 렌 수비 라인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후반 추가 시간 이 이에나초가 오랜만에 골맛을 보며 쐐기골을 성공시키며 2대0으로 승리했죠. 경기 내용적으로는 스타드렌이 아주 잘 운영을 했는데 이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있는 레스터가 수비적으로 내려선 뒤 반스를 이용한 역습에 좀 초점을 뒀죠. 제이미 바디가 빠진 만큼 일반적인 전개로 득점이 어려운 그 레스터예요. 1차전과 마찬가지로 렌이 몰아치겠지만 이 레스터가 수비적으로 버틴 후 카운터를 날릴 것 같아요. 메디슨이 1차전에서는 후반 교체 출전했는데 메디슨이 선발 출전한다면 레스터가 공격력이 좋아지면서 어렵지 않게 득점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 같은데요. 레스터가 아무래도 주말 리그 경기를 대비해서 선수들을 좀 아낀다면 이 경기 스타드렌이 가져갈 수도 있겠죠.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스타드렌의 승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코펜하겐과 PSV 경기인데요. 코펜하겐은 주말 미첼란에게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5연승의 상승세죠. 덴마크 리그에서는 확실히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인토벤 역시 주말 위철레트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역시나 리그 5연승의 상승세죠. 1차전 경기에서는 PSV가 홈에서 아주 큰 망신을 당할 뻔했죠. 전반에만 상대에게 3실점하면서 끌려갔죠. 전반 초반 골키퍼의 판단 미스로 실점했지만 바로 각포의 헤딩골로 쫓아갔죠. 근데 수비 라인에서 이 빌드업하다가 공을 흘리면서 추가 실점했습니다. 이게 상대의 압박에 의해서 뺏긴 게 아니라 이 트래핑 미스였죠. 전반 막판에는 코너킥 실점까지 하면서 흔들렸죠. 후반 교체 투입된 도안이 이 코너킥 상황에서 발리슛으로 추격을 했고 페널티킥 얻어냈는데 이거 가포가 좀 아쉽게 실축을 하고 말았죠. 그래도 각포는 곧바로 문전 혼전 상황에서 골을 성공시켰지만 이 수비 라인에서 패스가 잘리면서 네 번째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 아인토벤답지 않은 그런 미스가 많이 나왔죠. 그래도 후반 막판 각포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자하비가 헤딩 동점골로 마무리를 지었죠. 1차전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많았던 아인토벤이죠. 골키퍼의 판단 미스로 1실점, 수비형 미들 그 미어맨이 트래핑 미스로 1실점, 그리고 미드필더 이 쌍가레의 패스 미스로 또 1실점. 이 안 줘도 될 실점이 3개나 나온 거예요. 중원과 공격진의 기량이 좋은 만큼 코펜하겐의 밀집 수비를 정교한 패스 플레이로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1차전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실수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아인토벤의 승리가 확실한 경기죠. 이 코펜하겐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알크마르와 보데글림의 경기인데요. 알크마르는 주말 그 트벤트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0으로 패하며 4위 자리도 리그에서 위협받게 생겼죠. 보데글림은 아직 노르웨이 리그가 개막 전이라서
지난 주중 경기 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두 팀은 1차전에서 역배당이 터진 경기였죠. 예상 외로 보데글림의 경기력이 좋았고 알크마르의 짜임새가 좀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알크마르가 박스 안에서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며 원정팀답게 수비적으로 임했지만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이 보데글림의 정교한 롱패스 한 방에 라인이 무너지며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공세를 펼치다 이 펠레그리노가 측면 크로스를 아주 프리하게 헤딩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에도 보데글림의 공세가 계속됐고 알크마르가 한 골 만회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치던 보데글림이 후반 막판 이 페널티킥 결승골로 2대1로 승리했죠. 예상외로 보데글림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체력적인 여유도 있는 만큼 이번 2차전 역시 보데글림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경기력이 밀리자 알크마르 선수들이 좀 거친 파울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펠레그리노와 솔바켄 그리고 중원에서 이 베트레센의 공격적인 전개 조합이 굉장히 뛰어난 보데글림입니다. 알크마르의 투톱 역시 높이와 골 결정력이 좋지만 최근 부진한 모습이죠. 체력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는 이 보데글림이 확실히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크마르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츠르베나와 레인저의 경기인데요. 츠르베나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메탈락 원정에서 2대1로 이기며 리그 7연승이죠. 레인저스 역시 주말 번비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상승세입니다. 두 팀은 1차전에서 경기 내용적으로는 팽팽했는데 골 결정력에서 차이를 드러내며 이 레인저스가 3대0 완승을 거뒀죠. 츠르베나가 예상처럼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며 골망을 흔들었지만 두 차례나 오프사이드 판정이 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죠. 오히려 레인저스가 PK로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박스 안에 흐른 공에 추가골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츠르베나는 전반 중반 PK를 얻어냈지만 이 상대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죠. 후반 초반 코너킥 실점까지 하며 츠르베나가 무너졌던 경기죠. 츠르베나가 홈에서 2선 자원들을 앞세운 측면 공략을 바탕으로 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레인저스 수비 라인의 제공권이 좋은 만큼 이 측면에서 넘어오는 크로스 패턴은 잘 수비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침투 플레이, 특히 이 케이타의 센스를 막아내지 못하면 위기가 생길 수도 있죠. 케이타는 측면 자원인데도 리그에서 17골을 기록 중이죠.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경기고 피지컬과 높이의 우위를 가진 레인저스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츠르베나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모나코와 브라가의 경기인데요. 모나코가 주말 스타라스부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부진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습니다. 이 벤예들의 부진으로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고 있죠. 브라가도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질비센트에게 0대1로 패하면서 최근 리그 3경기 무승입니다. 브라가 역시 리그에서 골이 터지지 않는 좀 답답한 상황이죠. 두 팀은 1차전에서 경기 시작과 함께 브라가가 선제골을 뽑아냈죠. 이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가 수비에 성공했지만 상대 빌드업을 가르치며 루이지가 벼락같은 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 실점한 모나코가 벤예델의 제공권에 기대면서 이 크로스 패턴의 공세를 펼쳤는데 중앙 수비 라인이 잘 막아냈죠. 모나코가 골망을 한 차례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었죠. 공세를 잘 막아내다 후반 막판 올리베이라의 헤딩 쐐기골까지 나왔습니다. 모나코는 두 골차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모나코가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브라가는 리그에서 15골을 터뜨린 히카르도 호르타의 역습에 빛날 수 있습니다. 브라가가 1차전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죠.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모나코의 뒷공간을 브라가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 모나코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아틀란타의 경기인데요. 레버쿠젠은 주말 리그 경기에서 켈른에게 패했는데 이 패배보다 플로리안 비르치의 부상이 더 뼈아프죠.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입니다. 이 패트릭 시크도 부상으로 이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이죠. 아틀란타는 주말 리그에서 제노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지며 0대0 무승부에 그쳤죠. 중원과 수비 라인의 로테이션을 돌리며 유로파를 대비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팀은 1차전에서 난타전 끝에 아틀란타가 3대2로 승리했죠. 이 전반 초반 중거리 슛으로 레버쿠젠이 앞서갔지만 말리노브스키가 뮤리엘과 원투패스로 동점골을 성공시켰고 이 센터백 톨로이 역습 전개로 시작된 공격을 말리노브스키의 패스로 뮤리엘이 또 추가골을 장식을 했습니다. 레버쿠젠의 역습 수비 대처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전반 내내 아틀란타 공세에 레버쿠젠이 정신을 못 차리면서 좀 밀렸죠. 이 포백과 투 수비형 미들 그리고 전방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좀 레버쿠젠이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무리엘이 정교한 오른발 슛으로 쐐기골까지 성공을 시켰었죠. 디아비 개인기로 레버쿠젠이 한 골 쫓아가긴 했지만 아틀란타가 경기력적으로 크게 우세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전력이 안정된 아탈란타의 우세가 확실하죠. 아탈란타 2선 자원들의 빠른 공격 전개를 레버쿠젠 수비 라인이 감당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레버쿠젠은 뭐 비르츠, 그다음 시크 이 공격 자원들의 부상 공백을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공백이죠. 레버쿠젠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갈라타사리아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요. 바르셀로나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오사수나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죠. 최근 공식전 6경기 중에서 4경기에서 4득점이나 하면서 확실히 공격 전개의 짜임새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죠. 갈라타사리아 역시 리그 경기에서 베식타스 상대로 2대1로 승리했지만 올 시즌 공격과 수비 모두 밸런스가 흔들리며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팀은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죠. 바르셀로나 홈에서 치러졌던 만큼 바르샤가 우세한 경기를 했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바르샤가 데파이와 토레스, 트라우레 이렇게 쓰리톱을 선발로 내세웠고 공격의 스피드와 날카로움은 있었는데 원톱에 좀 버티는 역할이 부족했죠.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오바메양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 페냐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몇 차례 나오고 골대 불운에 바르샤의 득점이 막히고 말았었죠. 갈라타사리아가 레프트 윙 아크투르콜루의 원맨 역습은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1차전과 마찬가지로 갈라타사리아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선 후 이 왼쪽 측면 라인을 통한 역습 전개를 노릴 거예요. 바르샤는 최근 중원에 페드리의 폼이 굉장히 좋고 주말 경기에서 토레스도 멀티골로 골맛을 봤죠. 수비적으로 나설 상대를 충분히 파괴하실 수 있을 그럴 경기로 기대가 됩니다. 갈라타사리아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헨트와 PAOK 경기인데요. 헨트는 주말 베이르스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리그 6연승의 상승세를 보였죠. PAOK 역시 주말 경기에서 지안니나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리그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두 팀은 1차전 맞대결에서 팽팽한 경기력을 보였죠. 정교함보다는 조금 투박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였는데요. PAOK가 홈인 만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공격 진영에서의 세밀함이 떨어지면서 전반은 이렇다 할 찬스 없이 좀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후반 들어 PAOK가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공격의 정교함을 높여갔고 결국 쿠르티치의 정교한 오른발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죠. 리그에서 15골을 뽑아냈던 쿠르티치 유럽 대항전 시즌 첫 골이었죠. 헨트가 추격하려고 라인을 올려봤지만 PAOK 수비 밸런스도 좋았던 만큼 1대0으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두 팀의 1차전 경기를 봐서 전력이 엇비슷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아무래도 홈팀인 헨트가 우세함을 가져가겠지만 이 POK는 확실히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죠. 크루티치라는 노련한 선수 한 명이 팀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지루한 경기 끝에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크루티치의 오른발 한 방에 결과가 결정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헨트의 무패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에이스 로마 피테서의 경기인데요. 에이스 로마는 주말 우디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우세한 경기를 했지만 상대 수비 전술에 막히다 PK로 가까스로 거둔 무승부였습니다. 피테세는 주말 헤라클레스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죠. 최근 오펜다, 니콜라이 이런 최전방의 부진으로 득점력이 저조해진 피테세였죠. 두 팀은 1차전에서 예상 외로 피테세가 강한 모습을 보였죠. 결과는 로마의 1대0 승리였지만 피테세의 공격적인 운영에 로마가 고전했습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쪼개오는 이 피테세의 공격 공세가 굉장히 좋았죠. 높은 크로스가 아닌 낮은 패스로 그 로마의 발밑을 공략을 했습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선 로마였지만 파트리초 골키퍼의 선방으로 잘 버텨냈죠. 전반 막판 코너킥 상황 혼전에서 올리베리아의 강력한 슛으로 로마가 결승골을 뽑았죠. 전반 몰아쳤던 피테세지만 후반에는 수비 라인에서 헛발질 같은 실수가 나오면서 위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가 원정 경기에서 고전했지만 홈에서는 큰 무리 없이 이겨낼 수 있는 매치업이죠. 최근 피테세 최전방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어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로마의 수비력이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죠. 올리베라의 퇴장 공백도 크리스텐센이 나서면서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겨울 영입했던 올리베이라의 공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골차 승리였던 만큼 로마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공격 자원들을 모두 내보내며 승리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에이스 로마의 승 예상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페이노르트와 파르티잔의 경기인데요. 페이노르트는 주말 주볼러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리그 부진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파르티잔은 주말 라프레다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며 추르베나에게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죠. 두 팀은 1차전 경기에서 확실한 전력 차이를 드러냈죠. 페이노르트가 원정에서 일방적 우세를 통해 5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초반 나초의 벼락같은 중거리골로 파르티잔이 앞서갔지만 슈팅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며 교체당하고 말았죠. 일격을 당한 페르노르트가 박스 안에서 침착한 패스 플레이로 이 투른 스트라이크 골로 바로 쫓아갔습니다.
다시 후반 시작과 함께 또 파르티잔이 조비치가 흐르는 공을 때려 넣으면 앞서갔는데, 그러나 페르노르트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내리 4골을 내주며 무너지고 말았죠. 페르노르트 공격진의 이 정교한 패스 플레이를 파르티잔 수비 라인이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1차전에서 선수 개개인의 개인 기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였죠. 페노르트, 시니스테라는 측면에서 상대 수비 3, 4명씩 제치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정에서 5대2 대승을 거두고 페노르트가 홈에서 발목을 잡힐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네요. 페노르트가 주전 골키퍼 이 저스틴 빌로우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주말 리그 경기에서 노련한 이 오피르 마르시아노가 오랜만에 출전했음에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페노르트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리옹과 포르투의 경기인데요. 리옹은 주말 스타드에게 2대4로 패하며 수비 라인에 허점을 보였죠. 이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 침투에 무너졌습니다. 로페스 골키퍼도 어처구니없는 미스를 2차례나 보였죠. 포르투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톤델라 상대로 4대0 완승 거두며 컨디션을 좀 회복한 모습이죠. 하위권 팀 상대로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두 팀은 1차전에서 예상 외로 팽팽한 경기를 펼쳤죠. 이 포르투의 공격적인 운영에 리옹이 좀 고전할 것 같았는데 리옹이 측면 공략을 통해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포르투 중앙 수비가 제공권 싸움을 밀리며 이 상대 크로스 패턴의 위기가 많았죠. 결국 측면이 무너지며 포르투가 실점을 했습니다. 포르투는 리옹이 거친 플레이에 조금 스스로 말리며 경기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리옹이 1차전에서 거친 수비력으로 포르투를 잠재우며 측면 공략으로 승리를 가져갔지만 주말 리그 경기에서 이 수비 라인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죠. 리옹이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선다면 분명 수비 뒷공간 약점을 포르투가 파고들며 승리를 가져갈 겁니다. 1차전 승리를 바탕으로 리옹이 지키는 플레이를 펼친다면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죠. 리옹의 무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세비야의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은 주말 리그에서 에스턴빌라 상대로 2대1 승리를 얻었지만 경기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보엔의 부상 이탈로 확실히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있죠. 세비야는 라이오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죠. 연이은 경기로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최근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로 좀 부진하죠. 두 팀은 1차전에서 세비야가 리그에서와 달리 좀 안정된 경기력으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죠. 오른쪽 풀백 나바스, 그 다음에 미드필더 코로나 이 오른쪽 라인이 공격 전개가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세비야가 세트피스 수비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보노 골키퍼의 선방으로 잘 버텨냈죠. 엔네시리가 이날 득점은 없었지만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따내는 역할을 잘 수행을 해줬죠. 후반 세트피스 패턴 플레이로 세비야가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세비야 공세가 거세지자 웨스트햄은 거의 전원 수비에 가깝게 라인을 내리면서 버티기 모드를 보여주기도 했죠. 두 팀 모두 최근 공격의 날카로움이 좀 무뎌진 상황이죠. 웨스트햄에 비해 세비야는 측면에 오캄포스와 이선에서 라키티치의 폼이 좋고 좌우 풀백의 공격 가담 시 크로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웨스트햄이 승리를 노려보겠지만 최근 안토니의 폼이 너무 떨어져 있고 보엔이 빠진 공백이 너무 큰 상황이죠. 세비야가 우세한 경기를 할 것이고 최근 득점력이 저조하지만 이 수비 밸런스는 확실히 좋은 만큼 무승부 혹은 웨스트햄의 패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베티스의 경기인데요. 프랑크푸르트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이 보쿰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면서 최근 공식전 3연승의 상승세죠. 최근 리그 3연패 부진에 빠졌었지만 공격력이 살아나는 기세입니다. 베티스는 연이은 경기로 지친 상태였지만 주말 경기에서 빌바오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며 부진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두 팀은 1차전에서 홈에서 베티스가 강하게 두드렸지만 이 프랑크푸르트가 잘 막아내며 카운터를 잘 쳤죠. 카날레스와 후안미를 좌우 날개에 배치하고 이선에 패키를 투입하며 베티스의 공세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프랑크푸르트는 코스티치의 크로스가 덜 감기면서 그대로 골로 연결되는 행운의 골이 선취골로 나왔죠. 바로 패키르가 개인기로 쫓아갔지만 빌드업 미스로 추가 실점하며 베티스가 무너지고 말았죠. 후반에도 피케를 내줬지만 골키퍼가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후반 내내 베티스가 공세를 퍼부었지만 수비적으로 내려선 프랑크푸르트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패했죠. 이번 경기 역시 1차전과 마찬가지로 베티스가 실수 없이 몰아치고 프랑크푸르트가 버티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왼쪽 라인 역습은 확실히 매서운 모습을 보여줬죠. 벼랑 끝에 몰린 베티스가 뒤집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건데 이 베티스 이선의 화려한 공격력을 프랑크가 이번에는 막아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역시 라인을 올릴 베티스의 뒷공간을 잘 공략한다면 승리 가능성이 있죠. 이 경기는 서로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승패가 갈릴 것 같네요. 프랑크푸르트의 승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회차 14경기 최종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는 바젤의 패, 2경기 스타드렌의 승패, 3경기는 코펜하겐의 패, 4경기 알크마르의 패, 5경기 트르베나의 패, 6경기 모나코의 무패, 7경기 레버쿠젠의 패,
8경기 갈라타사라이 패, 9경기 헨트의 무패, 10경기 에이스 로마의 승, 11경기 페네로토의 승, 12경기 리옹의 무패, 13경기 웨스트햄의 무패, 14경기 프랑크푸르트의 승패. 이상으로 저희는 14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말 K리그와 라리가의 15회차 분석 영상은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